보세요. 그래서 총결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했으나 결론은 자유주의 확산에도 실패하고 세상에 미국 패권의 약화, 중국만 키운 거예요. 이게 냉전 이후에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정책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비판을 신랄하게 해서 스타가 된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꼭 미어 샤이머 교수라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이 강의한 것도, 한국도 와서 강의하는 거 있어요. 한국 와서 강연하신 것도 있어요. 저렇게 독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인품 아주 훌륭하게 생기셨어요. 자, 근데 저분이 저분이 이제 저분의 철학과 이념이 트럼프실의 외교 정책에 그냥 싹 갈가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외교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존 미어 샤이머 교수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예요. 그래서 거대한 힘을 위한 비극이거든요. 왜 비극이냐? 이게 왜 비극이냐?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제목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냉전 이후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써왔던 자유주의적, 왜 트럼프가 나왔냐는 거예요. 민주당, 공화당도, 물론 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기존 공화당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트럼프가 기존 공화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고 다르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다르냐 그러면 괴팍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 그러면 괴팍하다는 거야. 이게 뭐라 표현하냐? 자유적 패권 정책에 대한 이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뭐가 달라 그러면 그냥 다 똑같아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교 정책 달라요. 공화당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적 패권 정책이었어요. 조금 더 현실주의에 가까울 뿐이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 민주당 때 훨씬 더 공격적 외교가 펼쳐집니다. 그럼 뭐 나중에 말씀하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가 다르느냐? 외교 정책이 달라요. 트럼프는. 이 미어 샤이머 교수의 논리를 보자고요. 이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재밌죠? 이상주의가 아니라 이제 무슨 주의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냥 현실주의도 아니라 무슨 주의? 예, 공격적 현실주의. 자, 현실주의랑 공격적 현실주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라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이건 왜 실패했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려요. 국제 질서를 이상주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냉전 이후에 저기 써 있죠. 탈냉전 시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정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됐죠? 그럼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뭐 했다? 자유주의 패권 정책을 했다. 근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공격적 현실주의를 해야 된다. 이상주의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홉스식의 논리예요. 홉스! 뭐 맨날 뭐나요? 인류는 무슨 상태에 있었다? 자연 상태. 뭐에 대한 뭐의 투쟁? 만인에 대한 뭐의 투쟁? 만인의 투쟁. 자, 똑같아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만인 대신에 뭘 붙이면 되겠어요? 만국에 대한 뭐의 투쟁? 만국의 투쟁 상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자, 홉스하고 현실주의적 국제 관점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예요. 그럼 안전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다행히 인간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를 하죠? 뭘 맺을 수 있어요? 계약.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국가.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장받죠? 안전. 오케이? 이게 홉스의 대논리예요. 다시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죠? 근데 인간은 무슨 적이에요? 이기적. 오케이? 그런데 이기적이지만 뭐예요? 한편으로 합리적.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맺고 자신의 권력을 뭐예요? 양도하고. 그리고 뭘 보장받아요? 안전. 원래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 너가 나한테 덤비면 나는 얘를 까고 이럴 권리가 있었죠. 근데 이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국가한테 넘겨주고 대신에 난 뭘 보장받는다? 안전. 이게 홉스의 기본 논리예요. 자, 이 홉스의 논리를 그대로 현실주의가 가져와요. 그래서 국제관계는 뭐에 대한 뭐의 투쟁이다? 만국에 대한 뭐의 투쟁? 만국의 투쟁이다. 근데 인간하고 다른 건 뭐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무슨 적이다? 합리적이에요. 전략적이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정치에서는. 그런데 인간은 국가한테 뭐를 양도할 수 있어요? 권력을 양도했죠. 너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얘를 때리는 게 아니죠.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죠? 얘가 날 때리면 국가한테 얘를 조치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넘겼잖아요. 근데 국가는 그게 된다 안 된다? 국가는 최고 권력 수준이기 때문에 더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유엔한테 그걸 넘길래요? 여러분 군대 가는 걸 대한민국 국군을 안 가고 유엔군으로 2년 반 갔다 오실래요? 전부 다? 안 되잖아. 탱크 다 넘겨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국제관계는 현실주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날 때릴 걸 대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되죠. 왜? 결국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건 뭐의 논리니까? 힘의 논리니까. 자, 그러면 공격적은 뭘까요? 공격적 현실주의니까. 저기서 미어샤이머의 아주 탁월한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냐? 인간이나 국가나 그 유튜브로 강의 나중에 들어보세요. 제가 훨씬 더 요약을 잘해. 자, 뭐냐면 친구랑 나랑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내가 친구가 나한테 해가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 저 친구의 파워 지수, 에빌리티를 알아야죠. 능력. 난 70인데 제 힘은 얼마지? 두 번째 뭐냐? 인텐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 때릴 생각이 있나 없나? 이해됐죠? 근데 미어샤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는 알 수 있지만 뭐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힘은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 딱 봐보세요. 저랑 싸우면 제가 조금 유리해 보이죠? 느낌이 딱 와요. 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자 뭐가 되느냐? 딱 보면 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오죠? 근데 의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속마음 모르듯 국가 속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어샤이가 거기서 하나 더 재밌는 말을 해요. 의도는 알 수 있지만 의도를 모른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현재의 의도는 어떻게든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의도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 여자가 그 여자였어. 세상에 저놈이 그놈이었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똑같죠. 내가 얘 국가인데 망국에 대한 투쟁이에요. 얘는 이기적이야. 아주 전략적이야. 근데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결국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이 힘을 얼마만큼 가져야 돼요? 얼마만큼 해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20년 뒤에 얘가 어떻게 강국이 될지, 더 큰 강국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무제한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난 안전해. 그게 트레지드예요. 아까 트레지드 나왔죠? 왜 비극이냐? 자기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미어샤이머도 그게 좋은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20세기 1년밖에 안 산 이 귀여운 청년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가 팔범이 돼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예를 들게. 재벌이 돼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 돈의 힘으로 날 휘둘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겠어? 그럼 나는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무한정 키워야 된다. 이게 공격적 현실주의예요. 자, 그러면 공격적 현실주의 우리나라 와서도 강연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맞을 수는 있지만 뭐 대단히는 아니지만 왜 비판적이냐? 첫 번째, 저 이론으로는 인간관계로 치잖아요. 친구는 없어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의도를 모르는데? 지금은 친구일지 모르죠. 하지만 미래의 의도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한두 번 당해요? 내가 너 내 돈도 띄워먹냐? 그럼 여러분 국제관계를 확대해 보세요. 뭐가 없어져요? 동맹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는 뭐가 없어요? 동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그냥 트럼프는 괴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에는 동맹이 없어요. 그 우리한테도 야 5조 갖고 와 일단 갖고 오고 시작하자. 이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격적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죠. 아까 제가 이런 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잖아요. 매력이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동맹이 없고 두 번째는 적자 생존이 정당화되죠. 맞잖아요. 야 5조 갖고 와.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비극이지만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아까 다시 트레지드 강조해야지. 발음이 또 들으시면 또 the tragedy가 되는구나. tragedy of the legend.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잖아요. 야 5조 갖고 와. 근데 비극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론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 현실 정치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문제점은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런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는 두 번째 문제점을 가져와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저 외교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놈을 밟아버려야 돼요. 누굴 밟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트럼프 시절에 중국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동맹과 함께해요. 열혈단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이해를 하는 건데 그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뭐 미국의 경제는 현재 어떻고 중국의 경제는 현재 어떻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맨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으로 출발해야 돼요. 정치 경제학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냐, 우리 다시 이게 다 국제적 분업 질서가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대 흐름은 변했는데 그걸 바이든이 되돌리려고 그러겠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으세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라.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이게 나온 이유는 제일 먼저 답변은 트럼프 시대를 평가하면서 트럼프 때도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우리는 트럼프를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왜? 트럼프를 모르기 때문에 바이든을 알 수가 없어요. 바이든은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반 트럼프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을 이해를 해야겠죠.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우리가 미국을 오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이해해야 되고 미국의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안타깝게도 바이든이 아니에요. 반 트럼프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도 모르면서 바이든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정보는 쏟아져 내려와요. 파편적 정보는 계속 몰려 들어와요.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파편적 정보가 계속 분열적인 상태로 쌓여만 나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해 못 해요. 그 유튜브를 들으면 더 파편적, 그레이트 파편이 이루어져요. 아, 답답해요. 이론적 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 네가 미어 샤이모 교수한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은 굉장히 도덕적 비판이지 현실적 비판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야, 저 교수의 이론이 현실은 정말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주의가 맞고 이상주의가 틀린 거, 이상주의 맞고 현실주의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여기는 현실주의도 그냥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외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4년 동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 보세요. 자, 뭐가 이루어졌느냐? 실패? 세상에 트럼프 좋아하는 반미국인 외에 유럽인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반성을 하죠. 뭐라 표현하느냐? 어떻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became 아메리카 언론이 되었는가? 동맹이 탁 떨어져 나갔잖아요, 트럼프 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죠. 아주 역설적으로. 뭐 좀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해. 응? 야, 뭐 좀, 너 기후협약도 안 한다며? 딱 나오잖아요. 야, 뭐, 야, 오존해라며.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많았지만 재밌어요. 야, 침대 탁 너네 안 놀아. 원래 미국의 대외 정책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안 하집니다. 다 아실 거예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게 대표적인 고립주의적 정책이고, 그리고 개입주의로 들어서는 건 2차 세계대전이 터져야지 본격적 개입주의로 들어서요. 왜? 유럽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벌어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아까 말했지만 그 이론의 치명적 약점은 친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친구가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친구 없으면 외롭다라는 건 도덕적 비판이고, 어려울 때 뭘 안 줘요? 도움을 안 주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설파되는 거예요, 저기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무역전쟁 냅다 버렸죠. 자, 얼마나 재밌느냐. 시간별로 제가 뽑아봤거든요. 맨 처음에 뭐라 표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미국이 시작했다. 예전 강의할 때. 들으신 분은 뭐, 제 강의가 대부분 틀리지만 가끔 맞을 때도 있잖아요. 뭐라 표현합니까? 도널드 트럼프 차이나 트레이드 워 누가 이길까? 저 때는 2019년 누가 이길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때 이미 나는 진다. 미국 진다라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차이나 위닝 더 트레이드 중국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왜 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 얻었어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자, 그럼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바이든은 뭐죠? 반 트럼프죠. 그죠? 그러면 반 트럼프니까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오늘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바이든이야. 나의 외교 정책은 어디로 갈까? 자, 바이든하고 그럼 트럼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뽑아보면 되겠죠. 자, 원래 무슨 주의였어요? 이상주의였죠? 그러다가 뭐 했어요? 트럼프가 현실주의도 그냥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무슨 주의로 돌아가야겠어요? 이상주의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완전히 이상주의로 가기에는 옛날처럼 도전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중간하게 보이겠죠.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야, 우리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갖고 누굴 못 조지니? 중국을 못 조지니? 중국을 조지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하자가 되죠. 오케이? 자, 다시 중국을 조지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은 트럼프랑은 다르잖아요. 혼자 조져야 돼요? 같이 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동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 친구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친구랑 친구 사귀고 싶어요. 첫 번째, 돈 있어야죠. 자, 두 번째, 돈만 있으면 그게 친구예요? 아니면 사업관계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정.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바이든 이제 다시 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아니면 정. 돈하고 정 있어야 되죠. 지금 미국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내세워요? 정. 그게 뭐예요? 쟤네랑 우리랑 같은 게 뭐지?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인권이고.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돌아와요. 근데 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엔 뭐가 없었어요? 애니미. 지금 뭐가 생겼어요? 애니미. 중국을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에요. 돈은 없기 때문에. 야, 5조까지는 아니래도 1조면 줘. 대신에
그 대신에가 지금 미치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하고 바이든 때 바뀐 게 뭐야? 트럼프 5조 내놔. 우리 뭐 했어요? 아이씨, 5조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돈도 없는데, 아, 좀 기다려주세요. 제발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라. 아, 근데 떨어지면 남북 관계는 어떡하지? 뒤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바이든의 대외 정책의 기본 골격이 뭐냐를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맨날 나오면 신문에 뭐라, 아직 바이든은 집권 초기라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맨날 뉴스에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지금도 없다. 구체적인 건 없으면 추상적인 건 어떠냐는 건 얘기해 줘야죠. 그럼 얘기는 없어요, 아예. 왜? 내가 모르는 걸. 그게 사실이에요. 수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고민은 뭐냐? 이리로 돌아와 볼게요. 미국의 고민은 결국 고립됐죠. 아까 봤더니, 예, 공격적 현실주의 했더니 고립됐어요. 중국도 제압하지 못했어요. 야, 어떡하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고립도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립은 벗어나고 싶은데 돈도 없어요. 돈 안 쓰고 고립을 벗어나고 중국을 제압하는 게 바이든의 시대 과제예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일단 문제가. 문제 자체가 어렵죠. 근데 그 문제를 그럼 어려운 대로 나름대로 잘 해결했느냐? 오늘 제 평가는. 아니, 문제도 어려운데 얘가 개판 치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과정이.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저건 공식은 아니에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라든가 현실적 공격주의는 다 있는 용어고, 저 앞에 신자에 붙인 건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바이든 거를. 신, 물음표. 그래, 물음표죠. 그래서, 미국 민주, 다 1번, 바이든의 외교 정책. 그러면 딱 멋있잖아요. 미국 민주주의 재확립. 저 말은 우리 다시 한번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외교를 쓸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연합 강화. 혼자서는 안 될 거야. 두 번째, 외교의 중요, 이건 뭐, 민주주의 인권, 도덕적 리더십 복원하고, 중산층을 외교,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미국의 핵심 보호를 위해서 무력 사용을 할 것이나가 중요하죠. 잘 안 쓸 거야. 왜? 돈이 없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정치인이 맡아온 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재정립하겠다. 왜? 이제 이게 독일하고 일본 제압할 때랑은 다르거든요. GDP는 역전된다는 게 100%예요. 중국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저건 맨 마지막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저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